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인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갈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결국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약속을 취소하죠.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던져두고 침대에 대자로 뻗었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해방감. 분명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상하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는 그 기묘한 쾌감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우리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혹시 본인이 집순이, 집돌이라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껴보셨나요? 아니면 남들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성격이 고장난 건 아닐까 걱정해본 적은요? 단언컨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본인의 성향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내면을 지키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최적각성 이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뇌가 기분 좋다고 느끼는 자극의 양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클럽이나 사람이 붐비는 강남 한복판에 가야 뇌가 깨어나는 기분을 느껴요.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한 방 안에서 은은한 스탠드 불빛 하나 켜두고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뇌의 배터리가 충전되거든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설계된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은 발정이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 소모성 배터리와 같아요. 아무리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도 그 대화에 집중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리액션을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연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만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통제권이라는 심리적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집 밖의 세상이 왜 피곤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뒤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통화 소리, 예고 없이 내게 말을 거는 낯선 사람까지. 이 모든 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무질서한 세계는 차단됩니다. 내가 원하는 조명 밝기,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가장 편해하는 온도까지. 집안의 모든 건 온전히 나의 통제해 놓이게 되죠. 예민하거나 섬세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통제권은 사치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집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집 밖은 위험하고 피곤하기만 한 공간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에서 진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과 깊은 성찰의 힘이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왜 역사의 수많은 천재가 고립을 자처했는지,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이 어떻게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두고 세상은 종종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곤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집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과 같기 때문이죠. 혹시 기적의 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건 대학교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런던에 흑사병이 돌면서 고향 집으로 내려가 홀로 보냈던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탄생한 아이디어였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휩쓸려 다닐 때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깊은 통찰이 고요한 집안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뉴턴 같은 천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표현하는 그 시간,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 뇌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 행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에서 아주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집에 있는 것과 고독을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집을 최고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생각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 딱 15분만 일기를 쓰거나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되짚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남들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음의 에너지를 뺏길 때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시야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쯤 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이유가 정말 평온함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내 방이 안식처를 넘어 감옥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이 아닌 고립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집은 나를 채워주는 에너지 충전소일까요? 아니면 나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차이점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한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이유가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겁고 무서워서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지점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평온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회피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집을 좋아하는 상태라면요. 약속이 없는 주말에 거실에 앉아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껴야 해요.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두는 그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만약 집을 떠올렸을 때 평온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든다면 그건 조금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밖에서 누군가 나를 평가할 것 같고 내 부족한 모습이 들통날까봐 겁이 나서 문 뒤로 숨어버리는 거라면 그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도망쳐온 요새가 된 셈이거든요. 사회적 불안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감이 우리를 집 안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때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꽁꽁 묶어버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기도 하죠. 이걸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것인가? 전자는 에너지를 아끼는 능동적인 휴식이지만 후자는 에너지가 바닥나서 꼼짝달싹 못하는 고립의 상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잠시 마음의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안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위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유튜브 쇼츠를 넘기며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직접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식적인 루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집순이와 집돌이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생의 질을 높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보석 같은 행복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사소한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의 시선에서 다시 나의 내면으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을 취소하면서 미안해하거나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은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히 아는 효율적인 전략가인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집을 더 강력한 성장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기 위해 딱 3가지만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죄책감 없는 거절의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할 때 아프다는 핑계 대신 오늘은 나를 위해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만큼의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안식처 리추얼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10분 동안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지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내일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집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혹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방해꾼 없는 이 고요한 공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3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에 머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계의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둘째, 고독은 창의성과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닌 나의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에서 시작된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금요일 밤의 기묘한 쾌감, 이제는 그 정체를 확실히 아시겠죠?
그건 단순히 약속을 피해서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를 되찾았을 때 느끼는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애쓰지 말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평화가 필요한 특별한 사람일 뿐이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